네, 자 미국 증시 심도 있는 분석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저는 하루 휴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네. 먼저 시황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11번째 사상 최고가, 기술주는 좀 주춤, 엇갈린 흐름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빅테크의 실적 시즌이 이제 딱 정확히 보면 내일 이 새벽부터죠.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보면 내일 이제 이 시간이면 아마 많은 분들이 테슬라라든가요, 알파벳에 대한 실적 많이 궁금해 여기실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메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이런 실적이 쭉 발표되고, 그 다음 주에 아마존 등등하면서 실적을 발표되면서 뭔가 이제 약간은 이제 숨고르기하고 좀 기다리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은 전반적으로 성장주라고 우리가 표현되는 것들, 그리고 빅테크라고 분류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약간 쉬었고요. 네. 반대로 가치라고 분류되는 건 오늘 약간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지수를 느끼는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약간 좀 숨고르기 했지만, 평균으로 보면, 평균 주식으로 하는 개념으로 보면 오늘도 약간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의 폭이라든가 마켓 브레스라는 표현은 오늘 약간 개선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간 숨고르기, 빅테크가 숨고르기 하면서 S&P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양한 주식들이 올라가면서 오늘 S&P 말씀하셨다는 11번째 사상 최고가를 올라갔고요. 다우지수도 오늘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시장에 주목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대비 다른 나라도 뭐 좋아질 수 있다 얘기하고,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찌됐건 그러다 보니 달러도 최근에 좀 반등하지만 금이 지난주 말부터 쭉 올라가면서 금 가격이요 오늘 사상 최고가로 끝났습니다. 오, 예. 금 가격. 그래서 아마 한국 돈으로 보면 약간 아직 모자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돈은 원화가 지난 4월 대비 상대적으로 원화가 좀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1,450원 하는 것이 1,480원 원 정도로 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원화 기준으로 약간 못 미치겠지만, 사상 최고가도 못 미치겠지만, 달러 기준으로 오늘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로 마감하는 경험을 토했고요. 또 한편 또 금과 더불어 같이 가는 건 구리 가격이 오늘 치고 갔고요. 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오늘 12만 달러 다시 뭐 지금 돌파 시도를 계속하면서 오늘 어떤 시장에서의 빅테크만 아닌 것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늘 말씀드리지만 균형감을 갖는 것이 최선이다. 이것만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주라고 부르는 그 종목이 오늘은 주춤. 자, 반면에 가치 종목은 오늘 상승한 모습. 자,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인사이드 주제 살펴보시죠. 자, 미국의 선택의 종목이 어렵다면 이것을 참고하라.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시장은 당신보다 더 많이 한다. 네, 투자에 겸손해야 하는 이유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얘기는 디멘셔널 펀드 어드바이저의 데이비 푸스라는 유명한 투자 전략가이자 뭐 쉽게 얘기해서 그루라고 부르는 사람의 오늘 얘기를 한번 전해드리겠는데요. 제목 자체가 오늘 사실 마키로치의 지난 주말에 나왔던 기사인데, 스탁피킹, 주식을 막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기본적으로 좀 한국말로 제가 그냥 약간 풀어드리면 주식 앞에, 시장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개별 주식의 선택,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국 주식 하셨던 분은 이제 단타로 사고 팔고 종목 선택 많이 하고, 생각해 보면 전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지만 막 사다 팔았던 분이 꽤 있거든요. 또 그런 분들이 뭐 돈 많이 벌었다 하고 뉴스나 이런 데 하고 그 SNS상에서 떠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데이비 부스는 개별 주식 선택은 개인 투자가로서는 승산 없는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당신보다 당신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에서 잘난 체에서 뭐 하면 너만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모든 사람들은 정보는 공개되어 있고 누군가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런 개념에서 좀 겸손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될 것이, 많은 분들이 주식하면 이제 공부를 많이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내가 돈을 투자해서 큰 재미를 못 보거나 수익이 떨어지면 공부를 더 열심히 공부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딱 얘기는 열심히 주식 공부해서 시장을 이기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하는데요. 특히 이제 시장 뭔가 내부의 전문가들은 정말 많이 알고 있고 돈을 잘 번다 얘기하고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치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항상 지수를 이긴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시장과 싸우지 말라. 시장과 맞서서 뭐 시장 대비해서 더 잘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감히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추가해서 소개해드리겠는데, 제가 자주 인용해드리는 건데요. 최근 20년 동안의 투자 주체별요, 뭐 기관이면
개인이면 기관, 개인이면 개인, S&P 500 이 옷 앞그림 하나 있을 텐데요. 최근 20년간 개인 투자가들의 평균 수익률은 연 3.6%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그 오렌지색 있지 않습니까? 3.86%.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개인 투자가들 열심히 사고 팔으면 연평균 3.6%인데 최근에 20년 보면 S&P 500 보면 9.5%가 수익이 났거든요. 그것은 샀다 팔았다 하고 뭐 열심히 하고 뭐 이거 내가 뭐 정말 잘 나가고 할 것 같지만 지수를 이기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를 이기기 쉽지 않다는 얘기는 수많은 사람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워런 버핏도 얘기하고 S&P 500의 펀드를 해서 만들어서 대박이 났던 그래서 돌아가신 존 보글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지수의 어떤 매력, 그러니까 벤치마크의 매력 이거에 대해서 매력을 조금 더 여러분들 느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별로 개별 기업에 대해서 실적을 예측한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하면서 대부분이 이제 딴 사람보다 먼저 사고 잽싸게 빨리 팔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지나고 나면 리스크가 워낙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주식을 투자를 갖고 간다. 좋은 주식을 포트폴리오나 분산투자 갖고 간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시각, 개인의 그런 것보다 군중의 다수의 시각으로 몰려든 모아든 지수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파워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또 이제 이분의 또 이 얘기를 전 마지막 얘기로는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투자와 엔터테인먼트라는 건 재미, 뭐 놀이, 뭐 이런 개념 아닙니까? 네. 근데 제가 이 업계에 꽤 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냐 그러면 제가 심심치 않게 듣는 말 아마 여러분들 실제 좀 많이 들었을 거고 여러분도 혹시 그런 얘기를 주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식 투자 약간 뭐 재미삼아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게 절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돈을 관리하는 건데 재미삼아서 뭐 말끝 그러니까 농담으로 의미 없게 얘기하더라도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도 엄청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은 잘못됐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미 삼아오려면 다른 취미 생활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관련된 것을 재미삼아 말이 농담이라도 재미삼아서 한다는 생각 자체가 틀려먹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경우는 시장을 이해하고 시장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제가 말씀드리면 시장은 결국 이익의 변수고 그의 멀티플을 다루는 것은 약간 금리 정도에 있고 나머지 변수들은 아주 미세한 변수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뭐다? 일찍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시장 너무 무리한 예측보다는 먼저 시작해서 좀 꾸준히 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표를 한번 여러분 설명드리겠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S&P 500 기준은 미국 주식 보면은요, 평균적으로 한 1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평균. 그리고 최근 10년만 보면 14%였는데 그것도 딱도 잘라서 한 7% 정도는 생각하시죠. 14%도 많으니까. 연평균 7%를 생각하고 65세 때는 시점에서 100만 달러 정도로 모으기 위해서는 매달 얼마만큼 투자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100만 달러라는 건 우리나라로 보면 13억, 1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 그러면 거기다 이 그림에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곱하기 2. 한 살 때 시작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시작하면 매달 68달러씩 매달 모아가면 65세 되는 시점에 100만 달러를 여러분들 모을 수 있겠고요. 40세 시작하면 1234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50, 60만 원씩 투자해야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60세에 시작하면 좀 많이 모아야죠. 14,000달러. 그러니까 2천만 원 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앞서 모든 것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되겠는데요. 먼저 시작하고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한 달이라도 먼저.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시작할 때 보면 너무 비싸갖고 이거 너무 올랐는데 지금 그런 생각하실 시간이 있으면 오늘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다시 한번 좋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공유해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먼저 시작한 여러분들이 승리자입니다. 근데 지금 사상 최고가 흐름에서 미국 증시가 조금 주춤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조언을 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무역과 관련한 새로운 실적을 저울질하는 지금 시장 상황을 보겠습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요. 간밤에 좀 나온 월가 헤드라인들을 좀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록히드 마틴 외의 실적 업데이트입니다. 오늘 나온 실적들 엇갈리면서 주가도 좀 그러한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일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테슬라랑 알파벳이 이제 큰
것들이 있겠고요. 오늘 어젯밤과 우리 시각 오늘 새벽에 나온 것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방위산업 업체들, 우주항공 관련된 것들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로키드 마틴, RTX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요. 로키드 마틴 한마디로 그냥 시장에 폭탄을 맞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깜짝 실적은커녕요 아주 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해 놨습니다. 예상을 훨씬 못 미치는 이익이 났습니다. 6.54달러가 예상됐는데 1.46달러밖에 안 나갔고요. 전년 대비 무려 80%나 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의 개발 지연, 뭐 이런 것, 납품 지연 이런 것들이 악재로 인식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거기다가 연간 가이던스도 매출이면 이익 모두 못 맞췄고 예상보다 훨씬 부족한 가이던스를 냈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오늘 10%가 떨어졌고 아마 오늘 하루 지나면 월가에서 목표 주가 하향이 10대 군데서 20 정도 된까지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익에 대한 실망이 나면 주가는 여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RTX나 노스러커노 같은 경우는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왔고요. RTX는 소폭 좀 하락하는 데 그쳤고요. 반면에 노스러커노마는 오늘 이제 주가가 한마디로 또 급등했습니다. 예상의 매출, 이익도 완전히 급등하면서 이익에 또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6.4달러가 예상됐는데 7.1달러가 나오면서요. 기본적으로 깜짝 실적 나면서 주가도 급등하면서 바로 사상적까지 달려갔고요. 늘 말씀드린 우주항공 방위산업 관련된 것은 개별 주식도 좋겠지만 ETF가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어울린다고 보고 있는데요. ITA 같은 경우는 물론 오늘 떨어지지만 1.2% 정도 떨어졌고요. 조금 젊은 분들 중에서 약간 IT 쪽을 겸비한 우주항공, 예를 들어서 팔란테 이런 거가 네. 포함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쉴드란 거, 쉴드가 영어로 이제 방패 아닙니까? SHLD라는 거는 약간 젊은 분들, 성장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SHLD 이런 것들은 가격대도 한 60달러 수준이니까 이런 거 한번 스타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오늘 GM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당 이익이 어찌됐건 17%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GM도 오늘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시간에서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실적은 예상외로 나왔지만 주가 자체는 지금 큰 재미는 없다라는 정도까지 커버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간 미국의 실적 시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뭐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도 로키드 마틴이 폭탄을 맞았네요. 또 그 외에 실적 업데이트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중요한 빅테크 실적이 스타트되니 그 부분도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하죠.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네, CNBC가 보도했습니다. 상승 뚜렷한 JP모건 더 오른다. 여러분 올해 들어서 금융주 주가 흐름이 참 좋잖아요. 투자자는 이 대형 은행 주식들이 올해 들어서 20% 넘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네, JP모건은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이제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미국의 IB, 전 세계의 대표적인 IB라고 불리우되는데 올해 말씀하셨던 대로 주가 20% 이상 올라갔고요. 올해 이제 주시장이 흔들거리고 특히 이제 IPO 시장이 또 활성화되고 그러다니까 거래 부분에서 또 수익이 좀 많이 났고 예상만큼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이미 다이먼은 항상 경영을 보수를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경고 메시지 계속 나오면서 실적 발표하면 오히려 주가 좀 떨어졌었는데요. 그 이후에 오히려 지금 주가는 직전 고점에 다시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정도로 상당히 강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금융업종의 전반적인 얘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해 20% 이상에서는 올라가고 불구하고요. 금융업종에 대해서 월가의 시각이 여전히 긍정적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고요. 그리고 각종 규제의 철폐 이런 기대감이 분명히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금융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리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월가의 투자 의견 평균은 매수 의견에 총 이 25명 중에 강력 매수가 9명, 그리고 일반 매수 6명 정도로 압도적인 투자 의견에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겠고요. 이번에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도 최소한 4곳이나 목표 주가를 올려놨기 때문에 어떤 JP모건이 됐건 뭐 시티가 됐건 아니면 ETF가 됐건 간에 금융주는 여러분들이 한 종목 정도로 갖고 가는 게 맞지 않다. 아니면 ETF라도 여러분들 특히 IT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융주를 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에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그 안에 금융주도 일정 부분 좀 담고 있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라고 조언하고 있네요. 오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목하시죠.
빅테크 실적 스타트, 엔비디아에게 중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자, 이제 테슬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실적이 곧 나오는데 기대 반, 우려 반인 것 같아요. 이 관전 포인트가 엔비디아와 연결이 되네요. 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은 앞선 표현으로 나왔지만 앞으로 한 달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엔비디아는 실적 뭐 얘기는 지금 나올 필요가 없겠고요. 엔비디아는 어찌됐건 2차 상승 중이라고 보고 있고 오늘 이제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4조 달러 넘는 시가총액을 갖고 있고 언제라도 5조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아마 기대감을 많이들 갖고 계실 건데요. 근데 딱 핵심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들, 다른 빅테크들이 도대체 얼마만큼 투자할 것이냐, 뭐를 할 수 있냐면 자본적 지출 항목입니다. 그래서 KPX 투자가 되겠는데요. 작년 말만 하더라도요, 이 빅테크의 소위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적 지출의 항목이 한 2천억 달러에서 2,300억 정도 됐는데 지난 1분기 끝나고 나니까 거의 올해 연간에 3천억 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 아마 내일부터 알파벳도 바로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KPX 투자를 얼마만큼 늘린다 어쩐다 얘기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알파벳은 다른 여러 것도 중요하겠지만 KPX가 올해 한 750억 달러를 예측하고 있는데 그거를 늘리느냐 아니면 유지하느냐는 감소하느냐 그런 것들이 이 알파벳뿐만 아니라 알파벳과 다음 채널 메타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서 과연 얼마만큼 투자를 많이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런 업계 사람들이 얼마만큼 AI를 통해서 소위 효율성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 어저께 이제 핀터레스트도 AI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엔비디아에 얼마만큼 실적을 영향을 미칠지 그래서 이번 실적이 엔비디아는 멀었지만 당장 내일부터 발표될 빅테크들의 향후 투자 계획 이것에 여러분이 큰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와 같은 엔비디아는 7월 이후만도 최소 4곳이나 목표 주가를 올렸다는 것만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AI 관련 종목들의 그 투자가 잘 활성화되고 있나, 주가에 잘 반영되고 있나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오픈 AI와 지금 관련한 스타게이트가 좀 삐걱거리고 있다라는 우려감에 오늘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뉴스들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노이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핵심적인 엔비디아가 얼마만큼 돈을 벌 수 있고 그걸 둘러싼 수요가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는지가 바로 말씀드렸다는 대로 내일 이후에 발표될 기업들의 향후 투자 계획에 오히려 더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 투자 수익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 드릴 수 있겠습니다. 700조 규모로 참 기대를 모았던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인데 오픈 AI와 소프트뱅크의 이견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이 오늘 간밤에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